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7월에 있었던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 중에 타 지역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올려주신 이미지를 근거로 제가 먼저 모델링을 해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기 위해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이미지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뒤쪽이 뚫려 있었다 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뒤쪽이 막혀 있었다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 말씀이 맞는지는 제가 직접 시험을 본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안에 있는 두 번째 파츠가 180도로 돌 수 있는 모양으로 된 뒷면이 뚫린 모양으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막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은 막힌 모양으로 또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은 보시면 사방이 챔퍼 값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면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챔퍼는 제일 마지막에 주면 되는 가공 작업이라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가능한 심플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가운데는 슬롯으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안쪽은 나중에 두 번째 파츠로 작업할 거고, 여기 이 부분이 챔퍼 값 때문에 선이 하나씩 더 가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실기시험 볼 당시에 예제는 좌우 대칭으로 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중심점에서 시작은 했으나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모델링을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 도면은 좌우 대칭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렉탱글을 센터 피봇이 있는 렉탱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위쪽에다가 0점 위에다가 모델링을 하는 게 좀 편해서 위쪽에다 잡고 나중에 중심점을 따로 구속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가로는 40이고요. 높이는 여기가 아니고 이건 탑뷰예요. 여기 정면에서 보셨을 때 높이를 가져오셔야겠죠. 그래서 15 이렇게 15 여기랑 여기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를 중심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 밑변이랑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중간에 가서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을 두 개 그려서 선으로 이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슬롯이라는 거를 스케치하면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슬롯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직선이 되게 대강 역시 그려주시고, 자, 보시면 이 원과 원의 중심이 25가 돼야 되니까 2호선이죠. 얘를 25로 해주시고, 자, 여기가 8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면 R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이제 눈치를 못 채시고 그냥 8을 하면 엄청 커져 보여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글씨를 숫자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토글을 누르면 반지름은 지름으로, 지름은 반지름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값이 2배가 됐으니까 엄청 커진 거죠. 8로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미드 포인트로 변이랑 점을 눌러서 가운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원은 두 번째 파츠에서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츠는
여기서 끝난 거고요. 저기 살짝 이렇게 원이 삐집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 이 디멘션 값이 움직이면 저렇게 보이는 거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 익스트루드를 줄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탑뷰에서 본 대로 20 홀랭스로 하셔야겠죠. 20 시메트리. 자, 이렇게 하고 위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뒤쪽은 완전히 뚫려 있고 안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뚫려 있어요. 자, 지금 길이 값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센터 렉탱글로 가운데만 맞춰주시고 여기는 10 그리고 얘랑 얘가 간격이 5라고 나와있죠. 얘는 3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5가 나올 거예요. 총이 20이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디멘션을 주면 이렇게 뭔가 경고창이 떠요. 이거는 좀 뻔한 수치를 들려고 할 때 이렇게 수치가 괄호를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뻔한 수치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로 뚫어주셔야겠죠. 컷을 해줍니다. 자, 올로 해주셔야지 관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USB 같이 앞으로 나올 때 구멍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전면부에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10, 옆은 5 그리고 간격으로 중간을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도 익스트루드 올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됐는데 제가 익스트루드를 올로 해줬을 때 다른 깎은 면을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다시 해주시면 관통된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모델링이 변경이 돼도 다시 번거롭게 익스트루드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당겼을 때 오히려 막히기를 바라는 분들은 5를 다른 걸로 디스턴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챔퍼 값이 있죠. 챔퍼는 값이 하단에 표기 없는 챔퍼 EC라고 써놨어요. 자, 그래서 사방을 챔퍼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츠는 모델링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았을 때 자, 두 번째 파츠는 첫 번째 스케치했던 곳에 가서 그려주세요. 원 8mm 그리고 여기가 둥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으로 그려도 되지만 여기에 어차피 필렛 값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원으로 그리면 손이 두 번 가잖아요. 직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근데 직사각형으로 한 번만 그리면 되니까. 자, 이쪽에서 이렇게 높이는 15고 가로는 18.5. 자,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첫 번째 파츠 그릴 때 여기에 구멍에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츠에 그린 스케치를 토대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그려주지 않을 거예요. 수치도 일부러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아마 수치가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수치는 되게 자세하게 여러 군데 써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로 10 시메트릭 홀랭스로 해주시고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파츠니까 뉴바디로 오케이 해주시고, 자, 이거 첫 번째 파츠랑 걸리는 부분 꾹 누르고 있다가 프로파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는 프롬 오브젝트로 역시 뉴 바디로 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미러는 저기 밑에 선택하셔도 되고 바디 선택하셔도 되고 밑에 레이어에서 선택하고 피처러 피봇은 여기 오리진 프로파일에서 선택하시면 편하죠.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둥글려 줘야겠죠? R값이 7.5로 나와 있으니까 7.5로 간단하게 필렛을 주고요. 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첫 번째 파츠에 한 스케치로 익스트루드 프롬 오브젝트로, 자, 나오는 거는 5mm였죠. 자, 이제 위쪽에 숫자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험 번호예요. 저는 근데 시험 볼 때 이 부분은 놓쳤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냥 시험지에는 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지 받으시면. 저는 그게 그냥 일종의 표기 같은 걸로 뇌에서 그냥 자동으로 걸러져 버렸나 봐요. 뭐 어떻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였죠. 제가 이거 놓치고 호가공 할 때 장갑 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10점이 감점돼서 총 점수는 90점 나왔어요. 아마 다른 부분에서 또 감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점수가 크게 안 깎이고 90점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점이 될 만한 요인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높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게 남았죠? 저장은 8개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파츠, 두 번째 파츠는 각각 따로, 그리고 두 개를 합친 어셈블리한 상태로 또 따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STL, G코드까지 8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두 번째 파츠가 지금 3개로 레이어가 바디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디 3개를 콤바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저장할 수 있는 게 안 나와요. 자, 바디에서도 Save as STL은 보이는데 다른 저장하는 경로가 안 보이니까 얘를 컴포넌츠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컴포넌츠로 바꿔주시면 각각 바디 폴더 안에 바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츠로 우클릭하시면 이제 익스포트랑 뭐 이렇게 세이브하는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익스포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츠가 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시험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파츠 다 표기되어 있어요. 자, 익스포트로 여러분 수험번호가 01이면 01 언더바 1 혹은 01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01이었는지 1이었는지. 자, 퓨전 360 자체 확장자로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01이라고 만든 폴더 안에 넣어줄 거예요. 다음에 바로 다시 익스포트로 가서 이번에는 스텝 확장자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스텝 확장자는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공용으로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라고 하네요. 01 언더바 똑같이 첫 번째 파츠니까 1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파츠의 컴포넌츠에서 오른쪽 클릭 익스포트 01-2 퓨전 360 확장자로 저장하시고 다시 01-2로 스텝 확장자로 저장. 자, 그 다음에는 두 개를 합쳐서 어셈블리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 파츠는 어셈블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에 변형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차이죠. 공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저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감독관들이 자로 수치를 재보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한 곳에다가 공차를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한 상태에서 공차를 주는데 이거는 제가 한 방법이에요.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공차를 준 상태에서 파츠 1, 파츠 1에 따로 저장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셈블리한 상태에서 공차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험번호가 들어간 부분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첫 번째 파츠에다가 공차를 주는 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파츠에다가 공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공차를 1mm로 줍니다.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안에서 보시면 1mm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출력을 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공차를 0.5로 주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들러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 탈락인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허용하는 공차는 끝까지 다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 이 모델링은 확실히 위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1번 파츠에다가 공차를 주는 게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셈블리는 이렇게 그냥 위에 있는 전체를 붙잡고 익스포트를 해줘도 되지만 카페에서 어떤 분들이 추천하길 바디 2를 두 번째에 있는 바디 2를 1번의 폴더로 옮겨서 첫 번째 컴포넌츠를 익스포트 해라 라고 알려주셔서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03-1 그냥 03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다시 1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기억이 시험 본 지 얼마 됐다고 그때 엄청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장하는 숫자를 뭘로 줬는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STL로 내보내주기죠. (01-4) 저장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이제 G코드 만들기 위해서 큐라를 열겠습니다. 큐라는 제가 시험 봤던 곳이 최신 버전을 쓰지 않고 초창기 버전을 쓰고 있어서 그 버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폴더에서 그냥 던져 넣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서포트 제거하기 편하게 이 두 번째 파츠를 90도로 세우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눕혀서 출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숫자가 정면, 그러니까 윗부분에 향해 있잖아요. 이거를 세웠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프린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숫자 부분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프린팅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위쪽으로는 전부 다 좀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래도 그 방법을 혹은 숫자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된다면 우클릭해서 무브 툴로 한 다음에 피봇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다시 끄고 그때 돌리는 거죠. 90도로. 그래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저는 그냥 일단 이 상태로 G코드를 생성할게요. 처음에 기본이 0.15 레이어 하이트 됐을 텐데 저는 빨리 뽑기 위해서 0.15 했고요. 속도는 50. 그리고 서포트는 에브리웨어, 타입은 라인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속도들은 40이나 50으로 낮게 줬어요. 프린터기가 성능이 좀 떨어질 경우에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속도를 엄청 빨리 줘버리면 프린터기에 충격이 가요. 모터가 돌 때, 윙 할 때 프린터기가 탕탕 하고 충격이 가서 오브젝트, 여러분이 출력한 거에 물결무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스트 현상이죠. 그거는 일단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줄이 너무 느슨해도 고스트 현상이 생기고요. 그렇게 탕탕 충격이 왔을 때도 고스트 현상이 생기니까 속도는 가능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춰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30분.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나머지는 다시 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라프트는 신도리코 기계에서는 꼭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신도리코 기계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라프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오버행 각도는 서포트에 있는 오버행 각도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부분을 출력을 할 때 얘가 아마 기본값이 60인가 50인가 그럴 텐데 이거를 레이어로 하면 이 정도 원은 그냥 혼자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안하다. 시험이니까 저희가 또 무너지면 이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행을 숫자를 낮춰주시면 아래에 서포트가 생겨요. 이렇게 서포트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레이어가 생성되나 보면 라인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오버행 쪽도 이렇게 서포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G코드를 01-4로 저장을 해주시면 총 8개의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시험이 참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감독관님들도 잘 만나야 되고 시험장도 기기들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시험 보는 분들도 잘 만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이 시험 문제는 바닥면을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몰라서 안 뚫고 출력을 했다가 현장에서 탈락한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가 무슨 실선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거 하나 잘못해서 출력까지 다 했는데 감점도 아니고 탈락을 했다는 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부디 쉬운 예제가 나와서 한 번에 잘 붙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말에 2차 시험이 있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제 많이 풀어보시고 가시면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잘 하실 거예요. 측면부터 차분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기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